안녕하세요. 미탐TV 미국 주식 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기 2월의 배당 매력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배당 공격수하고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이렇게 하나씩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는데 배당 공격수 종목을 먼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배당 공격수로 선정한 기업은 인베스터즈 타이틀 컴퍼니고요. 티커로는 ITRC입니다. 배당 매력주 중에서 공격수를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단 시가 배당률이 좀 높아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제조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에 시가 배당률이 한 3%에서 많으면 한 5%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공격수라고 하는 건 시가 배당률이 저희가 목표를 8%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유틸리티 기업이거나 또는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일부 리츠, 이런 제품, 이런 서비스들이거나 아니면 뭐 사업 개발 전문 회사라든지 금융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지만 또 배당만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최고의 어떤 시점에서 주식을 좀 사면 아무래도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매달 고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또 제외하고 또 고르니까 점점 이렇게 고기가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베스터스 타이틀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아마 국내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아마 거의 한 개도 기사가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 본 기업입니다만은 아마 거의 소개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기업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기업에 대한 리뷰도 좀 해보시고 좀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 산업용 이런 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이렇게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권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밑에 권원보험이라고 해서 타이틀 인슈어런스라고 써놔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름에도 타이틀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인베스터스 타이틀 인슈어런스 컴퍼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타이틀 인슈어런스 비즈니스를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기에 투자하는 지주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타이틀 인슈어런스, 권원보험이 뭐냐? 한자로 보면 여기가 권자가 이제 뭐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원은 이제 이게 뭐 근본, 원천 뭐 이런 뜻인 거고요. 그거를 보호하는 보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들이 있는데 그 권리 관계에 부실이 생겼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권원보험이고 그걸 영어로는 타이틀 인슈어런스라고 하고 바로 인베스터스 타이틀이라는 회사가 이 권원보험이라고 하는 타이틀 인슈어런스라는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써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가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 소유권자나 저당권자들이 문제가 없이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 위조, 사기, 뭐 선순위 담보권 등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그걸 보상을 해주는 형태를 바로 이제 이 타이틀 인슈런스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형태들이 없어서 부동산 거래 안전장치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집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뭐 또 집뿐만 아니라 또 산업용,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재보험이라고 해서 또 다른 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판매하면 그걸 또 인수해서 또 다시 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인베스터 타이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주당 배당을 보면 다른 이제 기존의 배당 공격수하고 달리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배당 변동이 좀 심하죠. 2017년도부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뭐 3.7달러, 12달러, 다시 9달러, 다시 16달러, 19.8달러. 요 19.82달러는 2021년도 걸로 이미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82달러까지 확정이 됐고, 과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19.8달러를 넘어서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보통 이런 배당 공격수 같은 게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일정한 걸로만 리뷰해드리고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11%, 11%, 11%, 11%, 13%, 12%, 10%,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는데 좀 특이하죠. 그래서 배당 공격수긴 한데 말 그대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떨 때는 이제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19달러가 아니라 뭐 3달러를 지급한다고 하면 뭐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져서 뭐 배당 미드필더만도 못한 수익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또 한 번에 또 다른 형태의 개념에서의 어떤 배당 공격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 발표를 IR 자료를 보면 이제 회사의 배당 정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사회 의장이 이게 그대로 이제 멘트를 한 겁니다. 보시면 특별 배당금은 우리 회사의 실적과 강력한 재무 상태 그리고 회사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즉 회사가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캐시플로 좋고 회사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사회 의장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수적인 자본 구조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본들을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없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실적만 어느 정도 갖춰주면 이런 고배당 정책들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사회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특별배당금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배당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배당주를 다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분기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연간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뭐 분기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기준에 이렇게 아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THER. 네. 요 부분이 다 스페셜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셜 디비던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정기 배당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 배당금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뭐 회사를 매각할 때 또는 뭐 어떤 사업품을 팔 때 또는 인수할 때 뭐 등등 포함해서 아니면 이제 배당을 컷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할 때 좀 특별 배당금을 준다던가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주로 많이 되는데 이 회사는 보면 2019년, 20년, 21년도에 보면 다 특별배당금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별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구분해서 보셔야겠죠. 자, 2020년 1년도에 보시면 실제로 배당은 저희가 배당락은 보면 3월 22일, 6월 14일, 8월 31일, 11월 30일. 그러니까 3월, 6월, 8월, 11월이 배당락이 있는 달이고 실제로 주당 배당금을 보면 0.44, 0.46, 0.46, 0.46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더라고 돼 있는 특별 배당금이 18달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특별 배당금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나 아니면 특별 배당금 자체가 작거나 이런 형태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주는 거고요. 매년 특별 배당금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기본 정기 배당금보다 훨씬 낮은 보너스 개념의 어떤 배당금을 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금을 매년 주는데 그 특별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의 뭐 8, 9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특별 배당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 회사의 시가 배당률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 의장이 얘기한 우리 회사가 특별 배당금을 주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맥락을 가지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어떤 이제 뭐 배당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 11월 달에만 약 18.5달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사실은 시가 배당률이 다 나온다고 보면 맞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증권사나 이런 데들에서도 커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예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가늠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에 따라서만 좀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10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21년도 실적은 연간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12월 결산 법인인데 9월 달까지 나와 있고 12월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예상해서 지금 2021년도 예상치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보면 매출액이 2.3억 달러,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500만 달러, 순이익이 3,900만 달러에서 꽤 많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도 매출액이 42%,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83%, 64%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까 특별 배당금을 크게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당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적 지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자료를 보면 특별 배당금이 8달러에서 15달러 그리고 18달러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실적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22년도에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특별 배당금은 4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다 나오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나온 한 여름 정도에 7, 8월 정도에 내가 이 회사에 특별 배당금을 노리고 그러니까 고배당, 시가 배당률이 높은 공격수에 투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2022년도에 예상치는 어디서도 구할 수도 없고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으시니까 그 정도의 반기 실적이 나온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시고 이 정도의 실적들이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이 실적을 능가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특별 배당금도 18달러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의 주가를 가지고 예상 배당률을 계산해서 배당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EPS, CPS, DPS. 요게 이제 주당 순이익, CPS는 캐시플로우인데요. 주당 영업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DPS, 여기 D는 이제 배당금을 말합니다. 주당 배당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급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 흐름, 주당 배당금이 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22년도에도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아까 특별 배당금이 최근 5년치를 보면 약간 들쭉날쭉합니다만은 이런 고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약 19.82달러. 요건 이제 확정이죠. 확정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배당금, 주당 배당금 정책을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낮았었잖아요. 뭐 0. 몇 달러 이렇게 주다가 뭐 3달러, 5달러, 8 이렇게 축축 올라가면서 이제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배당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고 요 시점에 2020년도 초에 이게 뭐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가장 위기가 컸을 때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건 어느 기업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뭐 이 회사 이제 주가나 이런 데이터들 좀 보시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당 배당금 성장률이 10년간 50%,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도 연간 20%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20% 올랐고 배당금도 연평균으로 50%씩 오른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배당 미드필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당 미드필더에 있는 기업들은 보통의 시가 배당률이 1에서 3% 정도거든요. 얘는 시가 배당률이 특별 배당금이 없으면 당연히 시가 배당률로 굉장히 낮을 거예요. 1% 아니면 2%. 그래서 미드필더하고 비슷하지만 특별 배당이 주어지면 속성으로는 배당 미드필더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시가 배당률도 굉장히 높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전략을 짜보면 이제 내년도 예상 배당금을 이제 20달러에서 25달러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20달러는 2021년도의 실적을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 배당금은 특별 배당금 포함해서 나올 거고요. 기존의 실적들을 조금 한 20% 정도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배당금이 25달러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가 1월 19일 날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약 시가 배당률이 9.9, 10%에서 12%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역대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에 들어가요. 근데 이 시가 배당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배당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대부분 확정이 되니까 올해 이제 6월까지 실적을 좀 보시고요. 6월 달에 실적이 7, 8,
뭐 9월달 정도 안에는 다 나오니까요. 8월달 중순이면 다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서 2021년도보다도 최소한 유지 내지는 소폭이라도 올랐구나 그러면 아까 $20 정도의 배당금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따져보면 시가 배당률 그때 10%가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1년을 보유하면서 10%가 되는 셈이 아니고 하반기 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몇 달, 한 3, 4개월을 보유하고도 시가 배당률을 상당히 높이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뭐 주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보시되 반면에 이제 올해 이제 실적들이 1분기, 2분기 나왔는데 다시 뭐 마이너스 한 20%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다. 그러면 작년에 줬던 특별 배당금 $18 정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거기를 맞춰서 조정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한 1, 2분기 정도를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고배당주에 편입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배당 공격수, 2월의 배당 공격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